안녕하세요. 김폴카입니다. 바둑판 없는 바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썸네일과 제목을 보신 분들은 네가 뭔데 부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명사분의 강의를 보다가 우연하게도 바둑 분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주제를 꺼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까지 가는지 기반이 되는 내용도 좀 다룰 거니까요. 한번 바둑 말고도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강의를 하신 분이 연세대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라는 분이고요. 2023년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저서를 내신 분입니다. 재능이 노력을 압도한다라는 주장인데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노력의 효과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노력의 효율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노력은 세 번째로 노력은 자기조절 능력으로 노력도 사실 능력의 일종이다. 네 번째는 경쟁과 제한된 시간의 현실에서 노력이 힘을 잃는다는 내용이에요. 제 주변에서 일반인으로 구단을 단 친구가 2명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게 잘하는 사람이 바둑을 미친 듯이 둬요. 네, 결국에는 구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노력의 효과도 질이 좋았고, 그 노력을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요. 결국 그게 다 재능이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봐도 그게 그래서 수긍이 갔어요. 그리고 그 지금 말하는 거의 핵심이죠. 과연 그래서 재능과 노력의 비율이 어떨까?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분야에서 14년도에 총 89개의 메타 연구를 실행을 했고요. 실행하신 분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의 잭 햄브릭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4년도에 가장 유명한 심리학 학술지에 등재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놀랐다고 해요. 그 결과 한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둑과 체스, 이 카테고리를 게임으로 묶었는데요. 재능이 74%, 노력이 26%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3대 1의 비율이죠. 재능이 엄청 커 보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많은데, 이걸 깨버리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의 강의였기 때문에 저도 많은 감명을 좀 받았는데 이 바둑 말고도 다른 분야도 재능과 노력의 비율을 공개했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음악은 재능이 79고 노력이 21입니다. 대략적으로 4대 1의 비율이죠. 스포츠는 82대 18. 이것도 4대 1 정도의 비율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일 충격적인 건 공부의 비율이에요. 공부는 무려 재능이 96%, 노력이 4%였다고 합니다. 비율이 24대 1이에요. 그러니까 예체능 분야보다 5배, 6배가 더 높은, 6, 7배가 더 높은 수치죠. 굉장히 놀랍죠.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 하는데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걸로 내가 직업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바둑은 프로기사, 뭐 그런 전문가 영역에서의 얘기고요. 일반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뭐 이걸로 프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취미로 하더라도 뭐 내가 구단이 되고 싶다, 고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뭐 미래 플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재능이 없거든요. 뭐 굳이 따지자면 0은 아니겠지만 되게 진짜 미세하고 진짜 재능 있으신 분들 주변에서 저도 많이 봐요. 뭐 바둑 한때는 커뮤니티에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면서도 봤는데 좀 다릅니다, 진짜. 그리고 전문가 영역이죠. 뭐 연구생 출신, 프로를 지망했거나 이미 프로이신 분들, 다 레벨이 많이 다른 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 바둑 교육의 맹점이랄까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바둑 교육은 내용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해요. 그리고 강의의 목표는 프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려면은 최선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최선의 수는 어렵잖아요. 이걸 최선의 수를 알려줍니다. 18급을 가르치든 9급을 가르치든 1단을 가르치든 뭐 정석이나 포석 이런 거, 아니면 복잡한 장면에서도 항상 최선의 수를 얘기해요. 지금은 그걸 인공지능이 블루스팟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블루스팟도 사실 프로기사 분들이 물론 인간 중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해하지만 100% 이해하진 못하잖아요. 심지어 인간 1위인 신진서 사범님도 인공지능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요. 근데 그 프로 입장에서 또는 아마추어 고수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최선의 수를 가르치면 이걸 배우는 사람도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수를 알려줘요. 근데 뭐 이런 건 예외죠. 사활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다른 답이 없잖아요. 죽고 살고로 갈리기 때문에. 물론 그 잡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명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그리고 뭐 초급, 중급 이렇게 고수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어려운 강의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죠. 근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걸 따라 올라와서 뭐 고수까지 가던 그 근처까지 가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자꾸 낙오자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가 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바둑을 그래서 중간에 접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자기 실력 늘리는 걸 포기하고 그냥 막 두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막 두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취미라면 사실 별 크게 이게 문제될 게 있나? 내가 즐거우면 그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 재작년까진 참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후로는 바둑 손 안 댄 지가 좀 오래됐어요. 뭐 아들하고 가끔 바둑 둬주는 건 있는데 그건 사실 별로 유의미한 행위는 아니에요.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데 현재 그 바둑 교육이 항상 뭐 고수가 되려면 이걸 명제로 깔고 가고 항상 최선의 수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수준에 맞는, 조금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손해라고 하고 고수들 사이에선 무조건 손해라고 알려져 있어도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조금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알려주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100점짜리 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60점, 70점 이런 수인데 그거를 그 레벨에선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럼 상대가 그 수준을 뛰어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나서 아 이게 안 좋아라는 걸 내가 느끼고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서만 즐기더라도 한 60점짜리 수만 알고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서부터 생각했던 건데 오늘 말씀드린 그 재능과 노력의 이 결과물을 보니까 제 생각이 더 당위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바둑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